삼성전자 회장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던 시기에 그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을 벌이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장소 중 한 군데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자택으로 모든 남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의 본능은 어쩔 수 없을 거나 보다는.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입니다. 일을 마치고 여성들이 한 주택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언뜻 높은 건물이 비칩니다. 전봇대와 어지러운 전선들이 보입니다. 청구 아파트라는 이름이 살짝 보입니다. 일단 청구 아파트라는 단서로 동영상 촬영 위치를 추적해봤습니다.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60여 곳. 이 가운데 서울 강남에 있는 청구 아파트는 두 곳입니다. 이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주변의 전봇대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걷는 게 너무 충실하면 욕먹을 수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이미지가 타격이 되겠어요. 결국 화면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전봇대를 찾아냈습니다. 사드문제만 아니면 이거 엄청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느낌이. 화면에 비치는 건물들과 전봇대를 중심으로 동영상 촬영자가 탄 차량의 동선을 역추적하면 출발 장소는 바로 이 저택이 됩니다. 삼성동의 이 저택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소유주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5개의 동영상 가운데 2013년 1월부터 촬영된 3개의 동영상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자택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이건희 회장의 자택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여성들은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방해꾼이 끼어서 일어나는데 안에 힘이 풀려버려서 빼도 먹고. 멘트 나온대 니네. 아 반갑습니다. 머시 중한디님 반갑습니다. 여기 있잖아. 지금 또 발목 부으셨구나. 알지? 어? 우리 영감님 지금 집에서 나온 건데.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 같아요. 진짜 계속 발이 그렇게 부으면. 사진 우리 차 사진 아니면 놔둘 일은 아닌 것 같아. 몸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이 나이 가서 니네 이런 거 시켜갖고 신문 한번 나오고 싶나? 어? 그래서 뭐 특수 변호라는 것도 가방 안에 자랑하고 싶나? 아, 이분은 직업적 여성 그쪽에서 이제 직업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보니까 제가 돈 받고 저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면 여성들이 주차장에서 바로 계단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고 보통 주택보다 복도가 매우 깁니다. 거실에는 한 쌍에 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 가량 하는 프랑스제 스피커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준공된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저택은 현재 공시가격으로만 120억 원에 이릅니다. 2012년 준공 당시 이건희 회장이 이태원 저택을 놔두고 100억 원이 넘는 저택을 왜 지었는지 추측이 분분했습니다. 130억 원이 넘는 대저택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태원 저택을 떠나 직접 들어가 살지 아니면 삼성의 영빈관으로 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0억 원. 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정도 손. 뉴스타파가 입수한 5개 영상 가운데 그런 거. 3개는 방금 보신 것처럼 별로 안 갖고 있네.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자택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앞선 2건의 영상은 어디서 촬영이 된 것일까? 다 있는 거 뭐. 뉴스타파는 이를 추적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용하는 비밀 가옥이 존재했고 그 비밀 가옥을 마련하는 과정에 삼성그룹 비서실 출신의 고위 관계자가 개입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5천억짜리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 하드에는 이건희 회장 관련 동영상 외에도 각종 자료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호화 빌라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빌라 이름을 검색해보니 같은 이름으로 서울 시내에 모두 8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확인한 결과 사진 속의 빌라는 서울 논현동의 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이 고급 빌라는 세대별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삼성컴퓨터 있을 샀는데.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때문인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네, 실망하세요. 실망하겠습니다. 규모는 이 사람들 245제곱미터짜리 12세대. 원래 죽을 때 제보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거 제보가 취재진이 등기부 통하는지. 등본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뜻밖에도 삼성그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냥 해당 빌라 내부에 직접 들어가 등기부 등본이나 봤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자들이 취재한 거고. 난 이 동영상 동영상 어떻게 입수했냐 파일에서 이거죠. 2011년과 12년 두 차례에 걸쳐 촬영된 화면과 실제 이 집의 구조를 세밀하게 비교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확인됩니다. 목욕탕의 타일도 현관 바닥의 미세한 균열까지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동네에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이건희 회장이 이 빌라를 가끔 찾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 달에 몇 차례 와서 머리를 식히는 거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 지역 이 주민들 회장님이 자주 왔어요, 이 동네? 모르지 모르긴 해도 그 정부시대 그다음에 한 달에 몇 번씩 왔지 자주는 않았죠.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정도였죠.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벌어진 일은 소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집에서 단순히 머리만 식힌 게 아니었던 겁니다. 2011년 12월 11일과 2012년 3월 30일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이 집에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됐습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빌라 소유자는 유명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자 이름에는 이건희 회장이 아닌 다른 이름이 등기되어 철저하게 있습니다. 보안에 붙여지고 그랬었겠죠. 이 빌라에서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2012년 3월 등기부 등본의 전세 계약자로 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은 13억 원. 확인 결과 김인 씨는 현재 삼성 SDS의 고문이자 오랫동안 삼성 계열사의 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인 사장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만 8년 동안이나 삼성 SDS의 사장을 지내는 등 삼성그룹의 핵심 수뇌부로 활동했고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사장은 특히 70년대부터 회장 비서실에 발탁돼 90년대에는 비서실 인사팀장을 지내는 등 이건희 회장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비서 출신의 김인 고문, 그리고 13억 원짜리 전세 빌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기도 분당의 한 성당. 새벽 미사를 마치고 나온 김인 사장을 만났습니다. 예.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논현동에요. 뭐 이런 부분이네요. 라는 빌라가 있는데요. 논현동에 예. 사장님께서 거기 전세 계약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전 없는데. 전혀 모르세요? 예, 모르는데. 사장님 성함으로 예. 전세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게. 그럼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저희 제 이름 누구로? 제 이름은 김인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요. 예. 사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는데요. 다른 동명이인이겠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다시 묻자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우리 외국인들 어디 뭐 오고 이러면은 네네.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것 같네. 외국인의 우선 인재를 박사들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집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해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집 전세 계약을. 네네. 그렇게 했네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법인의 대표니까 네네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필요 때문에 13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하는데 법인 명의로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겁니다. 삼성 SDS에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인사 쪽에 확인을 했더니요. 네네네. 저희는 법인명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아, 그래요? 네. 그 뭐 대표이사 명의로 하는 예, 일이 있고요. 네네.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를 얻어주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10억 이상을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이런 건 없나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는 뭐 그러면 거의 CEO급일 것 같은데. 네. 예. 네.
저희는 아직 한 상무급 정도, 임원급 이것이 또 횡령이나 배임으로도 갈 수 아니었어요. 있으니까 단지 성 오신 스캔들, 분들이. 섹스 스캔들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김인 사장 자신도 그렇기 모르는 때문에 사이 이걸 좀더 조사하러 누군가 갔다는 명의를 느낌이 들어요. 도용해 전세를 계약하고 이건희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계열사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체 어디일까요?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 뉴스타파는 지난 19일부터 삼성그룹 측에 이건희 회장이 사용한 논현동 빌라의 13억 원 전세 계약자가 왜 김인 삼성 SDS 고문으로 돼 있는지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삼성그룹 측의 취재를 시작하자 김인 사장은 전혀 모르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개인적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맞습니다.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하신 게 맞다고요? 예.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 합시다. 예.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 2012년 초까지 계열사 사장 명의로 전세 계약된 논현동의 고급 빌라를 안가로 이용했던 이건희 회장은 그해 3월 기존의 한남동 자택과는 별도로 삼성동에 신축한 자택이 완공되자 아예 삼성동 집으로 젊은 여성들을 불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 사장은 왜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을 바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삼성그룹 비리의 핵심이었던 차명 혹은 도명 계좌의 추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인 사장의 반응에 대해 그룹 비서실 차원의 개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말 바꾸기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뉴스타파의 진실 확인 과정에서 삼성 측은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뉴스타파가 어떤 취재를 했는지 관심을 갖기보다 동영상과 관련된 소문이 황당해서 확인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2달 전 이 동영상을 한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뒤 했던 일이 바로 그 동영상이 합성되거나 조작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합성이나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화면에 나타난 이건희 회장의 모습이 합성된 것은 아닐까? 만약에 정지된 상태에서 표면적인 이미지라는 그럴 수 있겠다고 보겠지만 지금 이제 빛이 떨어지는 각도라든지 얼굴을 돌렸을 때 빛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표정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위변조됐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님 자주 튕기시나요? 화면에 표시된 시각 정보 역시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선명도 부분을 좀 이제 조작을 해봤을 때 이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들 픽셀이 깨지거나 뭉개지는 정도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간 정보 들어가는 부분들이 따로 별도로 추가로 촬영된 이후에 삽입된 시간 정보는 아닌 것으로. 동영상을 자르거나 이어붙인 편집의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수는 있을 텐데 이미지 정보의 패턴들을 봤을 때 다른 부분에 그 신호가 완전히 이중적이지 않거든요. 검정색 신호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봤을 때 영상 신호 기술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날 촬영된 영상들은 같은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검증을 했다라는 소리겠죠. 그만큼 뉴스타파는 영상 전문 대학 교수 2명으로부터 동영상이 합성되거나 조작, 변조, 위조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동영상에 들어있는 음성이
이건희 회장의 목소리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에서 일반에 이렇게 공개된 방송하더라도 이 회장의 일단은 육성에서 따온 단어와 비교하는 아마 이제 성문 분석도 법적으로 의뢰했습니다. 무슨 문제를 다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느낌은. 일본 애들, 일본도 오늘 어쨌거나 이로써 삼성의 이미지가 추락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비교 대상이 있는 3개의 단어에 대해 성문 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단어는 상당히 유사하다. 1개의 단어는 녹음 상태가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영상에 나와 있는 시간 정보 등 다른 세부 정보들을 면밀히 검증해 본 결과 모순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의 일정을 확인해 보니 영상이 촬영된 날은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날은 모두 이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짧게는 일주일 뒤에서 길게는 2달 이내였습니다. 2011년 12월 11일 촬영된 이건희 회장의 영상.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닷새 뒤인 12월 16일 고 박태준 포철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홍라희 당시 리움 관장은 기자들에게 이 회장이 다리를 다쳐 조문을 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골프 중계를 보고 있는 영상. 화면을 자세히 보면 러시앤 캐시 체리티 클래식 대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골프 채널들의 편성표를 확인해 보니 화면에 표시된 시각에 러시앤 캐시 체리티 클래식을 재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 저 화면까지 분석할 줄이야. 우연히 촬영된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 역시 화면에 표시된 시간 정보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방송 확인됐습니다. 시간대 어떤 방송이 나왔고 뭐 이런 것까지 방송 편성법까지 뉴스타파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수의 젊은 여성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면을 촬영한 사람은 누구고 왜 이런 화면을 찍었을까요? 와, 진짜 치밀하지 않아요?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현장에 간 여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실제 화면에도 여러 차례 잡힙니다. 촬영된 영상에 담긴 대화를 들어보면 이 여성들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일하는 접대부들로 추정됩니다. 집에 인천이요. 그 이쪽 세계에 이제 직업을 두고 계신 분이 갔다가 촬영한 거다. 네, 갔다가 씻고요. 다시 맞죠? 준비하고. 촬영을 한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헤어지고 난 뒤 어디론가 전화해 촬영 성공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세요? 예. 네, 실패야. 실패라고. 어? 아니, 그 가방을 밖에다 내두고 방에다 갖고 내가 가방 갖고 들어가지 말라 갖고 그래갖고. 와, 알았어. 한 달 뒤에 또 다시 콜이라고 말을 그만에 잡혔어. 이 여성 혼자 계획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모의해 촬영을 한 겁니다. 말투가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 하드에는 문제의 어디 성매매 말투가 의혹 좀 동영상 말고도 우리가 익스레스적으로 이 들은 일을 말투가 모의한 아닌데? 일당이 삼성에 대해 검색해서 모은 자료들이 빼곡합니다. 삼성 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이메일 캡처 사진에는 동영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2달여 동안 추적한 결과 문제의 동영상을 찍으려고 모의한 자들은 먼저 이모 씨와 선모 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 드나든 여성 중 한 명과 짜고 동영상을 촬영했고 삼성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 하드에는 이 씨와 선 씨가 어떤 이유에선지 상대방의 녹취를 확보해 저장해 놓은 파일도 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저 아파트만 나오고 뒤에 중요한 부분 말 그대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분 정도는 잘 나왔는데 그 뒤에부터 카메라가 그냥 못 털려버린 거예요. 박력 있는데요. 선 씨는 또 촬영은 한 번이 아니라 이건희를 건드리려고 수년 동안 계속됐다는 계획을 짰다는 사실도 것 자체가 암시합니다. 그 전에 찍어놓은 거는 이미 이제 한 카트로 해가지고
USB 다 말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거 요번 것 말고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다시 이거는 영상물은 다시 써먹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단톡하고 이제 초당 이제 오가는 와중이고. 삼성 이인용 사장은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는 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모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씨와 선 씨는 모두 행적이 묘연합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 씨의 전 부인과 선 씨의 친형을 어렵게 수소문에 접촉해봤지만 자신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연락 끊고 산지 오래됐어요. 연락처가 없고요. 네네. 그 사람이 연락할까봐 저는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저도 지금 연락된 지 오래돼요. 개인적으로 좀 만나야 되는데 그분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씨와 선 씨는 지난 2014년 같이 마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둘 다 다른 이름으로 개명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저 한 명의 재벌 총수가 아닙니다. 그는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국내에서는 따라야 할 표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윤리와 도덕도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2005년 삼성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초일류 윤리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법과 윤리를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보셨다시피 윤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범들의 표적까지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행위에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이 개입했거나 또는 그의 명의가 도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오늘 이 보도를 하는 것은 지금은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공적이 있고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법이나 윤리를 초월한 존재로 여기고 황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태는 이 회장뿐 아니라 재벌 일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병리 현상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와 행정, 언론까지 부패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재벌의 이러한 행태를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뉴스타파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비록 병석에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드러난 이 회장의 행태 그리고 그룹 관계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수사기관도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현장을 몰래 촬영해 삼성을 협박하려 한 일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삼성 등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네요. 어떠세요? 아이고 정말 이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단순히 성 스캔들로만 이렇게 축소해서 볼 게 아니라 이거를 과연 이들이 그 재벌이죠. 재벌 기업계들의 어떤 초헌법적인, 초법적인 어떤 행동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이름 안에서 배임이나 횡령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들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어야 돼요. 기업들의 부작용, 방금 뉴스 앵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제 하나의 이제 설로서 이제 뉴스타파가 제보를 해준 거니까요.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해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이 같은 언론 행동은 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도 이제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더 이제 고민 사항이나 뭐 이런 거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9시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움국복이라는 책을 읽고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바돼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헛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그것은 공론이 되고 사회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소의 걸음이 천리를 갈 수 있다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일일이 열거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밝은 후원과 그리고 제가 또 성실히 준비하고 또 이제 포맷을 많이 바꿨죠. 그 바뀐 포맷만큼 더 성실하게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서 서서 좀 더 좋은 이야기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는데 조금이나마 제 한 몫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저 좀 살려줘님, 오니삼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신명나게 혼자 목소리가 아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오전 9시부터 그 전에 제가 한 10분이나 20분 전부터 방문을 열어놓으니까요. 오셔서 저와 좀 개인적인 사담도 나누고 그러다가 9시 때 또 본방 시작하니까요. 그때 이제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을 결코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큰 것을 결코 작게는 만들 수 없습니다. 있는 팩트대로, 있는 사실대로 해서 같은 사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소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굿바이 아프리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살려님. 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조정살려님 감사해요.